물론 여긴 국민 라디오. 대한민국 이슈의 중심 국민 라디오 라디오 뉴스 K.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6월 20일 라디오 뉴스 K입니다. 서청원 새누리당 의원은 문창극 총리 후보에게 국민이 원하는 총리가 아니라는 것은 알아야 한다며 거듭 사퇴를 촉구했습니다. 서 의원은 오늘 평화방송과의 인터뷰에서 국민들은 문창극 후보를 총리로 원하지 않는 것이 분명한 것 같다. 국민의 70%가 그렇게 답했기 때문에 대한민국 국민이 결단하는 분들 아닙니까? 그렇기 때문에 본인이 국민의 뜻을 성찰하라는 얘기를 했다고 말했습니다. 문창극 후보 자진 사퇴를 촉구하면서도 김기춘 비서실장은 적극 감싸고 나서 문창극 파동에도 불구하고 김기춘 실장은 결코 바꾸지 않겠다는 박근혜 대통령의 의중을 반영한 게 아니냐는 관측을 낳고 있습니다. 서청원 의원의 말입니다. 흠집 없는 분들을 찾아내기가 또 어디 강연했다든가 논문 표절한 것까지를 전부 검증하기는 그렇게 시간이 빠른 시간 내에 하기가 그렇게 쉽지 않을 거예요. 네, 예전에는 다 하지 않았나요? 예전엔 저희가 없었잖아요. 옛날 표절 같은 것이 최근에 많이 불거졌죠. 네. 표절까지 다 논문을 그걸 다 지금 시스템이 제가 어떻게 되어 있는지 잘 모르겠는데요. 네네. 표절에 대한 시스템 그런 건 잘 없었거든요. 예. 이제 요즘에 불거졌는데 논문까지 저희가 검증한다는 게 크게 쉽지 않을 거예요. 네. 그래서 저는 이제 아까도 말씀하신 것처럼 인사위원회 위원장이 이제 비서실장으로 돼 있지 않습니까? 예. 비서실장 자신이 후보로 검증에 참여하는 건 아니거든요. 네. 그래서 이제 여러 가지 부처에서 자료가 올라온 것 가지고 이제 하는데 그런 것 나타나지 않는 것을 할 수도 있잖아요. 예. 근데 이게 전부 인사위원장이 되니까 비서실장이 직격탄을 맞아요. 이런 문제가 생기면. 그런 비서실장이 잘못다 그러면 대통령의 또 직격탄이 가거든요. 예. 자, 이거는 참 조금 문제가 있다. 이러면은 사실 비서실장이라는 것이 대통령의 가장 지근거리에서 네네. 신뢰하는 분이 있는 건데. 네네. 이거 이럴 때마다 개각할 때마다 이런 문제를 당하면요. 이거 비서실장 할 사람도 몇 사람 없고요. 네. 대통령도 매번 어려움을 겪을 테니까. 오늘도 문창극 총리 후보자는 출근했습니다. 기자회견장이 되고 있는 출퇴근 자리에서 그동안 내가 얼마나 서운했겠나, 일방적으로 보도되니까 저도 똑같이 서운했다며 언론에 대한 강한 불만을 토로했습니다. 들어보시겠습니다. 저는 그것이 왜 그랬냐. 바로 언론에 보도된 것이 진실이 아니기 때문입니다. 그분들은 그거를 통해서만 저를 알 수 있지 않습니까? 여러분 다 학교에서 배우지 않으셨습니까? 네? 여러분 학교에서 저널리즘 시간에 배우셨어요? 안 배우셨어요? 언론에서 사실이라는 게 내 말을 한 코트를 하시죠. 그건 사실이에요. 그거 자체는 사실이지만 전체 문맥으로 보면 그 말은 딴 의미가 있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사실이 중요한 게 아니고 진실이 뭐냐. 그게 중요한 겁니다. 그게 언론이에요. 그 진실을 얘기하는 게 언론이에요. 저는 여러분들한테 그런 거에 대해서 좀 관심을 가져줬으면 합니다. 자, 이제 오늘 상당히 중요한 일이 많이 벌어지고 있습니다. 고노 다마에 대해서 일본이 무슨 재평가를 한다. 이건 제가 너무너무 답답한 일입니다. 위안부 문제라는 게 뭡니까? 여러분 다 아시지 않습니까? 위안부 문제가 뭡니까? 이거는 범죄행위예요. 반윤리적 범죄행위예요. 일본이 그런
온 세계가 다 지금 분노하고 있는 그런 반인륜적 범죄 행위조차도 지금 사과하려고 그러는 게 아니잖아요. 지난번에 사과해놓고 지금 덮으려고 그러는 거 아닙니까? 제 본심이 뭐냐? 제가 주장하는 게 뭐냐? 바로 그거다. 너희들이 진심으로 사과를 해라. 진심으로 사과를 하면 대상 문제인 이런 거는 그건 차후의 문제다. 먼저 진심으로 사과하는 모습을 보여라. 모습을 보여서는 안 된다. 진심으로 사과를 해라. 그럼 우리 대한민국은 너무너무 지금 당당한 나라고 우리 국민은 지금 너무너무 당당한 국민이다. 너희들이 진심으로 사과를 하면 우리 국민이 그렇게 옹졸하지 않다 하는 걸 저는 썼습니다. 근데 그걸 그냥 뭐 사과 안 해도 좋다. 이게 바로 문제입니다. 오늘 여러 문제가 너무 많습니다. 일본은 또 독도에서 당연히 우리 영토내에서, 우리 영해에서 훈련을 하는데 그거 가지고 왜 일본 사람들이 시비를 겁니까? 난 참 그게 이해할 수가 없습니다. 지금 여러 가지 일이 벌어지고 있습니다. 아침에 저는 사실 어젯밤에도 집에 가서 곰곰이 생각하면서 아침에도 무슨 말씀을 드려야겠다 그런 생각을 했는데 제가 아침부터 또 그런 말씀을 드리는 건 적절하지 않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오늘 아침에는 그냥 들어가겠습니다. 저도 가서 또 오늘 공부를 해야 되지 않습니까? 오늘 사회문화 분야 대정부 질문입니다. 그러니까 사회문화 분야 우리 정 총리님이 답변하시는 거, 질문하시는 거 그거 제가 열심히 공부하겠습니다. 왜 공부하느냐? 혹시 청문회에 가게 돼서도 비슷한 문제가 제기될 테니까 그거 보는 거, 그거 아는 거 자체가 공부입니다. 그리고 또 또 얘기도 또 해야 되니까 시간이 없어요, 진짜. 너무 지금 할 일이 많아. 이거 한번 들어보세요. 진짜 들어보세요. 한번 말씀해서 얼마나 무겁습니까? 이게 지금 딱 가득 자료예요. 이건 매일 밤에 또 집에 가서 또 읽어야 돼요. 여러분, 정말로 이해 부탁드립니다. 저를 진짜 정말로 좀 이해해 주십시오. 감사합니다. 제자 몫의 학술 연구비를 가로챈 의혹을 받고 있는 김명수 교육부 장관 내정자가 교원대 교수 시절 회갑을 맞은 부인에게 1,000만 원짜리 자기압 수표를 준 것으로 나타나 출처에 의문이 제기되고 있습니다. 경향신문 보도에 따르면 새정치민주연합 김태년 의원은 김명수 내정자가 2012년 3월 23일 부인 신모 씨에게 1,000만 원짜리 수표 한 장을 회갑 선물로 준 사실이 확인됐다고 밝혔습니다. 수표는 2012년 3월 9일 농협교원대 출장소에서 인출됐습니다. 그동안 김 내정자는 학술 연구비를 농협 계좌를 통해 받은 것으로 확인됐습니다. 교원대 산학협력단 관계자는 연구비는 모두 김 내정자의 농협 통장으로 송금했다고 말했습니다. 경향신문 검증 결과 김 내정자는 수표 인출 전까지 확인된 것만 제자들의 석박사 논문 요약본 2건과 공동 저술 논문 2건을 학술지에 본인 명의로 발표하고 총 1,500여만 원의 연구비를 받은 것으로 조사됐습니다. 김태년 의원은 김 내정자가 부인에게 준 고액 수표가 제자 논문을 싣고 챙긴 학술 연구비일 가능성이 있어 명확한 출처를 알아보고 있는 중이라고 말했습니다. 이어 만약 제자 몫에 돈을 가로채 부인에게 선물했다면 도저히 교육 수장을 맡을 수 없는 파렴치한 행위라고 말했습니다. 전국교직원노동조합 전교조가 법에서 규정한 노조가 아니라는 판결이 나왔습니다. 선생님들 6만 명이 가입해 있는 전교조에 해직교사 9명이 포함되어 있다는 이유였습니다. 불법 단체가 되는 건 아니지만은 법으로 보장되던 각종 지원이 끊기고 활동에 제약을 받게 됩니다. 판결문에는 해고자 즉 해직교사 9명만 배제하면 사흘 내에 법정 노조의 지위를 회복한다고 돼 있습니다. 하지만 전교조는 소수를 벌이는 편한길 대신 법적 대응을 포함한 대정부 투쟁을 선택했습니다. 노지민 뉴스PD가 보도합니다. 오늘 오후 서울행정법원 전교조가 법의 보호를 받는 노조가 아니라는 판결이 나왔습니다. 비록 1심이지만 1999년 7월 1일 전교조 합법화 이후 15년 만에 처음으로 전교조는 법의 노조의 가시밭길을 걷게 됐습니다.
이번 재판의 핵심 쟁점은 전교조가 조합원으로 인정하고 있는 해고자 문제였습니다. 해고자의 가입을 인정할 경우 노동조합으로 보지 않는다는 노조법 2조가 법의 노조 통보의 사유가 되는지 여부를 놓고 고용노동부와 전교조가 팽팽히 맞서왔습니다. 고용노동부는 교사가 아닌 해고자의 가입이 허용될 경우 교원노조의 자주성과 독립성이 훼손돼 그 피해가 교육 현장에까지 미친다고 주장했습니다. 반면 전교조는 문제가 된 해고자는 전교조 조합원 6만 명 중 9명에 불과하고 선출직 12,000여 명 중에서는 단 1명이기 때문에 교원 사회의 자주성과 독립성을 해칠 가능성이 없다는 주장입니다. 결국 법원은 고용노동부 주장을 그대로 받아들였습니다. 법의 노조 통보의 근거가 된 노조법 2조는 국제 기준에 맞지 않고 사실상 사문화된 규정임에도 정부가 공무원 노조와 전교조 등만 겨냥해 선택적으로 적용하고 있는 것이 사실이지만 재판부는 현행법을 그대로 적용하는 쪽을 선택했습니다. 9명의 해고자로 6만 명 전체 조합의 법적 지위를 박탈하는 것은 무리한 법 집행이라는 지적에도 재판부는 귀를 닫았습니다. 진보 성향의 교육감 당선인과 교육청은 전국교직원 노동조합은 합법노조가 아니라는 서울행정법원의 판결에 대해 아쉽다는 입장과 함께 전교조를 교원단체로 인정하며 협력관계를 유지하겠다는 뜻을 밝혔습니다. 특히 대부분의 당선인은 노조 전임자 복직, 조합비 징수 금지, 단체 협약안 무효화 등을 요구한 교육부의 후속 조치에 회의적인 태도를 취해 앞으로 이를 둘러싼 마찰이 예상됩니다. 조희연 서울시 교육감 당선인 교육감직 인수위원회 측은 전교조 법의 노조화 판결 및 교육부의 후속 조치와 관련해 다른 교육감들과 보조를 맞추겠다는 입장을 밝혔습니다. 이청현 인천교육감 당선인은 교육계의 다양성을 해치는 것이라고 말했습니다. 이 당선인이 어제 국민라디오 이강윤의 오늘에서 밝힌 말을 들어보시겠습니다. 법 외 노조가 되면 말이에요. 교육감 그 교섭 요구를 거부할 수도 있지 않습니까? 네. 어떻게 하실 생각이십니까? 교섭 요구를 거부할 수 있는 것이 아니라 네. 전교조의 교섭권이 법적으로 없어지는 것이죠. 그러니까요. 예. 예. 저는 그 법적인 지위와 상관없이 마주 앉아서 의논하고 의견을 청취할 겁니다. 네. 비록 전교조가 교섭권이 없어질 수도 있지만 네. 교육감과 대화할 수 있는 권리가 막힌 것은 아니지요. 아, 그건 현행법상으로 그렇습니까? 아니면 교육감 당선인의 재량으로 그렇게 하시겠다는 얘기입니까? 아니, 이 교섭권이 없어졌다고 하더라도 네, 옵저버로 만나겠다 이런 거예요. 예, 이렇게 만나서 뭐 대화하는 것은 문제가 없다 이런 네. 판단이고요. 네. 교사는 교육감과 또 대화하는 것은 당연하고요. 예. 예, 교육감은 교사들과 대화해야 되는 것이고 그것이 의무가 아닌가요? 네, 그렇죠. 저는 전교조든 교총이든 네. 상관없이 네. 어떤 교사 단체들과도 열린 대화를 할 겁니다. 예. 이것이 균형감을 갖고 또 포용의 리더십, 소통의 리더십의 전제 조건이 아닌가 싶습니다. 이어서 날씨입니다. 오늘 전국의 구름 많다가 점차 흐려지겠습니다. 제주도는 북상하는 장마전선의 영향을 받아 밤늦게 비가 오겠습니다. 중부지방과 전북 내륙, 경상 남북도 내륙에는 늦은 오후부터 비가 오는 곳이 있겠습니다. 강원 영동과 경북 동해안은 동풍의 영향으로 흐리겠습니다. 예상 강우량은 제주 5에서 30mm, 중부지방, 전라북도, 경상북도에서는 5에서 20mm, 경상남도는 5mm 안팎입니다. 낮 최고 기온은 19도에서 30도로 어제와 비슷하거나 조금 낮겠습니다. 서울의 지금 기온은 25.6도, 습도는 64%입니다. 라디오 뉴스 K를 마칩니다. 아나운서 정승조였습니다.